자, 중국 디지털 위안화 도입 앞두고 위챗, 알리페이 단속. 중국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오늘 또 이제 내용을 해가지고 좀 추가로 보충해서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중국 디지털 위안화 도입 앞두고 위챗이나 알리페이 단속한다고 하죠. 중국은 QR코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죠? 가장 못해가지고 그 동냥하시는 분들, 지하철에서 이제 그 밖에서 주무시고 뭐 서울역 가면 많죠. 그런 분들이 QR코드로 동냥을 받는다고 해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중국 특파원분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QR코드로 이렇게 받는 돈을 동전으로 안 받고, 그만큼 이제 QR코드가 요게 그 상업화가 되어 있고 많이들 쓰고 있는 게 이건데, 알리페이, 위챗 요게 뭐 90%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QR코드를. 왜 단속을 할까? 10월 인민은행이 발표한 결제 수리 단말기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따른 통지 해가지고 위챗페이, 알리페이, 전자결제 플랫폼의 QR코드 결제를 감독 관리 대상에 포함. 쉽게 말해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쓰니까 QR코드, 개인 QR코드 쓰지 마. 왜? 디지털 위안화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 그 개인용, 상업용 딱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 쓰게 해야 돼. 알리페이에서 QR코드 쓰게 되면 다른 뭐 결제 수단도 이렇게 결제가 되겠죠.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기업들, 뭐 알리바바, 아니면 얘 또 누구예요? 뭐 위챗, 이런 애들 다 어디 애들이죠? 상하이방 애들이죠. 다 막아버리겠다. 얘네들이 우리 공산당인 중국을 기업들이 머리가 커졌다 그래서 넘봐? 안 되겠네. 규제해야겠다. 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이거 적용시키려고.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자,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하려고 한다 하면서 저번 시간에 영상 말씀드렸었죠. 요거. 익명을 요구한 홍콩 소재 은행가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자산은 신용 데이터부터 토큰화된 채권까지 모든 것의 의미.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디지털 위안화만 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 및 대중화 촉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어디에 설립해요? 중국 수도의 북쪽에 위치한 베이징시의 행정 중심지 베이징. 우리 베이징 주식 거래소도 최근에 설립됐죠. 그럼 시진핑은 왜 베이징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걸까? 개발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걸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중국 시그널. 뭐 다른 분들 뭐 얘기하는 거 하면 뭐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중국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위안화 도입 앞두고 위챗, 알리페이 단속하죠. 그래서 뭐 상업용 코드 아니면 개인용 코드 나눠가지고 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진핑이. 그래서 돈 많은 기업들 알리바바, 알리페이, 위챗 얘네들 상하이방 다 애들 관계자들입니다. 다 정책의 자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야, 상하이방 너네 그렇게 안 할래? 제대로 말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기업들 다 규제하는 거. 자, 우리 마인 형님도 한 3개월 정도 연락이 안 됐죠. 어디 갔을까? 마인 형님이 3개월 동안 뭐 디아블로에 빠져가지고 뭐 리니지에 빠져서 게임하느라 집구석에서 있었을까? 마인 형님이 의문입니다. 3개월 동안 어디 갔을지. 자, 중국의 수도의 북쪽에 위치한 베이징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베이징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지금 우리 진팽이 형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자산은 신용 데이터부터 토큰화된 채권까지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베이징 거래소 11월 15일 날 개장했습니다. 뭐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15일 정도 됐는데, 얘네들이 그 이제 움직임을 좀 아시려면 그 중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권력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중국 흐름도를 아시려면. 자, 중국에는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 어떤 파 있어요? 세 가지 파. 중국. 자, 퀴즈입니다. 쏘세요. 자, 복권 그 추첨처럼 쏘세요. 세 가지 파가 있어. 중국. 일단 상하이 지역 애들 거점으로 해서 상하이방. 자, 대파, 양파, 쪼파라고 하시는데 해골지진 납니다. 자, 상하이방 있고 상하이 지역. 그리고 태자당, 베이징 지역이 있습니다. 태자당. 시진핑이 원래는 태자당 얘네 쪽이죠.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한 개? 공청단이라고. 후진타오 알고 계신가요? 후진타오 그 공청단. 요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 후진타오 있었던 우리 지금 주석 순서가 장점이부터 시작해서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으로 이어졌죠. 우리 후진타오에서 다음 주석이 됐을 때 누가 됐어요? 장점인에서 이제 후진타오가 됐죠. 근데 후진타오가 공청단인데 공청단에서 이제 2번 연속 주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시진핑이랑 리커창이랑 이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상하이방 장점인 쪽에서 누구예요? 시진핑 쪽을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된 건데, 자, 흐름은 그렇습니다. 세 개의 이제 그 권력 그 뭐라 그럴까 단체가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지금 그 싸우고 있는데 시진핑이 태자 쪽이야. 그럴 때 지금 베이징 지역에 거래 그 주식 거래소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 세워줬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베이징에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흐름은 시진핑이 뭐 태자 쪽이라 해서 태자당을 뭐 더 밀어주고 그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거의 섞였습니다. 지금 공청단 애들이 또 태자당이 있고 막 상하이방이 있고 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얘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진핑은 지금 뭐 태자, 상하이방 이런 것도 다 그냥 제끼고 시진핑 그냥 그 권력들, 세력들 걔네들로 좀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 뭐 알리페이, 알라바바 이런 애들 다 상하이방 애들 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래서 태자당의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베이징의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되는 게. 그리고 중국 발전소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뭐예요? 중국 발전소가 중국은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국가 소유 그 재정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발전소 운영비가 국가에서 그 지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어차피 공짜로 돌리니까 발전소장이랑 암호화폐 채굴 업체랑 결탁을 맺죠. 야, 발전소장 너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라 몰래 밤에는 암호화폐 채굴할게 비트코인. 그런 식으로 서로 커미션을 먹고 결탁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돈줄, 돈 냄새를 누가 맡았다? 상하이방 애들이 돈 냄새를 맡고 같이 결탁을 맺었다. 그래서 정치권까지 개입이 되면서 시진핑이 알게 되고 올해 4월달, 5월달에 상하이방 그 중국에 있던 채굴장들을 밖으로 다 내쫓아 버렸죠.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 뭐 미국, 뭐 러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냈고 그게 상하이방 자금줄을 끊는데 항목을 했다. 그리고 또 채굴 업체들 디지털 위안화로 또 이제 옮기면서 자금 세탁하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채굴장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채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뭐 3천만 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던질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드렸죠. 다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요거 꼭 보세요. 그래서 상하이방 자금줄 폐쇄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흐름이 베이징 거래소를 설립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대. 디지털 위안화 활성화 추진하는 거죠 지금. 텐센트 지원하고 있고 뭐 위뱅크, 알리바바 그리고 자회사 마이뱅크 또 샤오미 핀테크 계열사 스찬시앙은행이 있다고 해요. 최소 5개 디지털 은행이랑 또 통신은행, 중국 건설은행까지 일부 중국 은행들이랑 다 연합을 맺어가지고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네
디지털 위안화 해가지고 너네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 펀드도 지원해. 그래서 지금 각 그 중앙 뭐 정부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은행들한테 연결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시겠죠?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흐름이 이런 상태고 베이징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요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댓글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야, 코인이슈야, 너 포트폴리오에 있는 중국 코인들 위험하지 않아? 지금 미국 코인들 뭐 솔라나 아니면 뭐 알고랜드 이런 애들 막 뭐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디센트럴랜드까지. 근데 중국계 코인들 지금 다 죽쓰고 있잖아. 뭐 이오스, 트론, 뭐 이것저것,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다 그러고 있잖아. 중국계 관련 코인들 앞으로 비전 없잖아. 비전이 정말 없을까?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보면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반미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IOHK 최근에 뭐 빠졌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레스케일을 지금 밀어주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갑니다. 에이다랑도 같이 가는 거. 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얘 중국 코인. 비트코인 캐시 중국 코인이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트론 중국 코인. 3개가 있어. 왜 있을까? 중국 관련 코인 안 좋은데. 코인 이슈가 뭔 생각으로 얘네를 넣었을까? 자, 우리 코인 관련해서 막 서로 싸우죠. 코인 지식 대결하고. 야, 누가 중국계 관련 코인 안 좋대? 아닌데? 코인 이슈는 중국계 관련 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중국계 관련 코인들이 비전이 정말 없을까? 안 좋을까?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리기 이전에 중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그게 우선이죠. 첫 번째, 중국 CBDC 실험 및 활용, 커스터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무역에 연동해야 돼. 앞으로 중국 수출 세계 1위죠. 수출하는 거 다 대금을 뭘로 쓴다? 중국 CBDC, 디지털 위안화로 쓴다. 그거 커스터디하고 실험하고 활용하려면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CBDC를,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소를 베이징에 만든 거고. 자, 두 번째, 해외 자금 유치. 제일 중요한 목적, 하고 싶은 거, 해외 자금 유치. 당연하죠. 중국 지금 뭐 미국 그 블랙락에서 미국 지금 베이징 거래소에 상품 들어와 있죠. 공산탕인데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상품 팔고 있어. 뭐 짬짜면도 아니고, 반공산 반 자본시장을 뭐 그냥 자본시장을 개방했어 이미. 공산도 아니야. 그런 상황이죠. 그럼 중국 뭐 할까? 뭐 하고 싶을까? 해외 자금 유치하고 싶겠죠. 그럼 쉽게 말해서 베이징 거래소를 만들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거기에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싶어.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외국 투자자들 유치하고 싶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이 베이징 거래소, 베이징에 설립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뭐 관리장이야, 센터장이야. 어떻게 할까? 외국 투자자 많이 유치시키려면 디지털 위안화를 사려고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일본에서 올까? 디지털 위안화 뭐라고? 차라리 그거 살 바에 어차피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사거나 아니면 달러를 사겠죠. 단순히 그냥 이자 받고 있으면, 예치해 놓으면 이자 받아. 은행처럼. 디지털 위안화 뭐 예치해 놓으면 3% 4% 이렇게 이자 주겠죠. 단순히 이자 받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구매한다, 예치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야. 물론 중국 CBDC를 사면은 그거는 돼. 뭐가 돼요?
남미 뭐 페소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어떤 상품들이 입점이 돼야, 상장이 돼야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쓰게 할 수 있고 달러, 뭐 엔화, 원화, 해외 자금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 필요하죠. 어떤 상품들? 상장되는 거. 우리 아나타님 비트코인, 함스님 송금 관련 코인, 바오나씨님 중국계 코인,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 스타님, 미국 특파원, 동프로젝트님 테더, 비트트론. 자, 우리가 외국 투자자 입장이야. 외국 투자자인데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와서 베이징에 있는 구매를 해. 무조건 투자자들은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품을, 매력적인 상품을 사겠죠. 첫 번째 매력적인 상품 뭐예요? 1번 비트코인. 비트코인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뭐예요? 이더리움 플러스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처음에 비트코인 상품 딱 출시해. 베이징 거래소 딱 그 출범하면 처음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 딱 되고 현물 ETF 상품 되고 현물까지 딱 판매해. 그리고 또 뭐 팔아요? 그 다음은 이더리움 하는 거고, 이더리움 팔고, 이더리움 팔면 또 뭐 들어가요? 메이저들 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에이다, 리플, 스텔라, 트론, 우리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어디예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치한 곳? 중국이죠. 중국계 관련 그 거래소인데 중국계 관련 코인을 띄워줄까? 아니면 미국계 관련 코인을 띄워줄까? 당연히 중국계 관련 코인이죠. 중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뤄드렸었는데 제일 뭐 이렇게 전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코인들 해가지고 탑 20개 그 중에 들어갔던 게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그거랑 뭐 미국계 관련 코인 1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 싹 다 17개, 16개 중국계 관련 코인이에요. 거기 들어갔던 게 이오스, 뭐 트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계 관련 코인들, 뭐 네오, 뭐 이런 것들, 뭐 컨텀 이런 것들. 자, 그럼 이더리움 올라가면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제일 먼저 올라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건 누구예요?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비트코인 캐시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 트론. 우리 코인 5대 천왕 뭐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또 한 개 뭐예요? 라이트코인까지. 라이트코인까지 올라가. 아시겠죠? 두 번째, 알트코인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계 관련 코인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비트코인을 안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하고 있을까? 해굴장들 지금 다 중국계 관련 애들인데. 자, 세 번째 뭐 있을까? 저번 시간에 GBBC 다뤄드렸죠. 중국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력 따지면은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친 듯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 시진핑도 비트코인의 좀 중요성을 알아요. GBBC 협회 지금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뒤집어지게 하고 있고, BSN 뭐예요?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BSN이라고. 중국판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BSN 네트워크에서 새로 출시된 새로 출시되는 코인, ICO 코인들 이런 것들 어디에 올라가요? 우리 지금 베이징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라간다. 요런 거 내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 받아들인다 딱 얘기 나오면은 이런 코인들 나오는 겁니다. 중국판 이더리움 나오는 거예요. BSN 네트워크 이런 거, ICO 코인들. 이런데 중국계 코인들, 관련 코인들을 무시해? 중국 코인들을? 모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암호화폐 거래소, NFT 아이템, 우리 업비트 NF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FT 아이템도
거래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 아이템을 팔아. 어떤 거 팔까? 중국 관련된 NFT 아이템 뭐 있을까? 팬더의 나라죠. 팬더 관련 NFT, 아니면 뭐 변극 상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탈 그 모양들이 다 달라. 근데 그 NFT를 팔아. 이거 예언합니다. 변극 NFT 나와요. 삼국지, 뭐 장수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나리오 이런 것들. 그 움직이는 그 파일 그 뭐라 그랬죠? 움직이는 파일. JPG 파일인가? 아닌데. JPG 파일이 아니라. 하여튼 움직이는 그 파일 그런 걸로 나오고. 중국 뭐 유명 가수들, 드라마. 그리고 중국 미술품들, 뭐 도자기, 막 항아리 이런 것들, 단지. 중국 관련 게임, 코인. 요런 것들, NFT. 무조건 나옵니다. 예언할게요. 아시겠죠? 중국 관련된. 뭐 술, 청자 뭐 이런 것도 GIF 같이 삼국지가 장수들이 조조가 막 GIF 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막 360도 돌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NFT 아이템 상장이 되는 거. 자, 5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이 비트코인 ETF 상품 상장되는 겁니다. 선물 ETF 상품 현물도 될 수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더리움 ETF 선물 상품도 되는. 자,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베이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파네. 구매를 하겠죠. 해외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할까? 달러를 갖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 왔다는 뜻이 실제로 막 배 타고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러를 갖고 중국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 달러만큼 디지털 위안화를 바꿔서 디지털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고 NFT 뭐 변극, 팬더, 삼국지 중국 이런 것들 사는 겁니다. 그리고 GBBC 협회 BS 네트워크에 새로 출시된 아이온 코인들 ICO도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소름이가 돋으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건지, 중국계 관련 코인이 왜 안 좋다고 하는지, 이렇게 좋은데, 장래 희망성이 지금 그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 좋은데, 공부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중국 관련 코인은 안 좋대, 다.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달러를 디지털 위안화로 변환해. 변환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원하는 거 매력적인 상품들 다 구매하는 거야.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 사고. 그렇게 되면 달러가 디지털 위안화로 많이 변환되면 그 달러는 중국 거래소에서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해외 자금 유치. 중국은 달러를 미친 듯이 갖고 있는 겁니다. 거래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겠죠? 중국 외화자본 유치. 달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들, 엔화, 한국인들 원화, 뭐 유로까지. 중국이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다고 해. 중국 자본들 돈 제일 많은 애들 중국입니다. 여행 가도 중국 애들 통 장난 아니에요. 막 여행지 막 뭐 배용준 막 이런 애들, 방탄소년단 막 브로마이드를 막 몇십만, 몇백, 몇천만 원 다 사버려. 우리 코인이슈만 돈이 없어. 한국인들만.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 개방한다고 해. 코인들 자금 유입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중국인들 코인들 자금 유입되는데 중국인들이 솔라나를 살까 트론을 살까? 폴리곤, 인도 이더리움이죠. 폴리곤을 살까 비트코인 캐시를 살까? 입 아픕니다. 이래서 중국계 관련 코인들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현 상황 중국계 관련 코인들 뭐예요? 미국 코인들한테 밀리는 거 맞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려면 현실에 직시해야 되고 그 고지식한 그런 고정감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서도 뭐 좋은 코인들 많아.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코인이 한번 좋다고 생각하면은 고정관념이 생기고 안 좋아도 좋은 면들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을 과감히 빼고 새로운 코인을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 포트폴리오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상황 중국계 코인 안 좋았습니다. 이오스 안 좋지. 트론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 안 올라갔지.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클래식 빌빌거리지. 현재 유입이 2018, 2019 때는 중국계 관련 코인들 미친듯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좋지 않아요. 왜? 유입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와. 왜? 뭐 솔라나 아니면은 뭐 알고랜드, 디센트럴랜드,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 데 뭐 IT 기업들 다 미친 듯한 뭐 자금력도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 코인들이 미국계 관련 코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수입되는 그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이 올라간 건데 중국계 코인들은 그에 반해서 중국 정부에서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 코인들 유입이 안 들어와.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계속 안 좋다? 아닙니다. 중국 지금 비트코인 막는다? 막고 있죠. 근데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저번 영상 보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 비트코인 매집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비트코인 미친듯이 매집하고 있어요. 뒤에서 중국 비트코인 시장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비트코인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뭐 코스피 넘어선 지 오래야. 그냥 1일 거래량이. 도지코인이 뭐 S&P 500 뭐 다 넘어버려. 한창 핫할 때. 중국계 관련 코인들 안 좋다, 매수하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은 미국 코인한테 안 돼. 안 좋은 상황인 거 맞아. 하지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뭐다? 중국계 관련 코인. 그리고 이것도 고지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뭐 한국 코인, 김치 코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전 세계 국가 송금할 수 있고 어느 관련 뭐 국가 코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고지식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 중국계 관련 코인들은 무조건 중국에서 유명하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거 맞죠? 지금 중국계 관련 코인, 미국계 관련 코인 없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중국 코인이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중국 코인 맞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뭐 10% 이상 갖고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이죠. 밀어주고 있는 애들도 미국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에이다 CEO 찰스 호스킨스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미국 물을 먹은 중국계 관련 코인입니다. 이런 것들 중국 코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 다른 국가들 시장에 지금 진출해서 인프라를 넓히고 있어. 그런 코인들이 많죠. 트론 중국계 관련 코인인데 미국 암호화폐 펀드 상품에 진출했어. 그리고 또 뭐예요? 유럽도 도이체베르크 또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펀드 상품에 또 출시됐고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뭐 안 가는 게 없어. 트론 이제 메이저 코인이야. 근데 중국계 관련 코인이라고 싹 단정 지어가지고 중국계 코인이니까 안 될 거야. 가격 안 오를 거야. 그 말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는 있다. 그런 리스크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시장에 진출해서 인프라를 넓히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계 코인이라서 안 된다. 요거는 뭐 미국계 코인이라서 된다. 의미부여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계 지금 코인 애매모호한 거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얘네들 아시겠죠? 뒤집어지게 일 잘하고 있습니다. 트론 해외 각국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파트너십 맺고 있고 소니 파트너십 맺고 뭐 여기저기 다 맺고 있어. 트론. 그래서 중국계 관련 코인들 중국 코인은 사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냥 흘러 넘기시면 됩니다. 요거 영상 그냥 보여주세요. 중국계 관련 코인들 욕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은 미친듯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대놓고 들어올 거다. 내년 상반기 되면은 베이징 거래소에 딱 주식되고 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할 거다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